실장의 더전 실무 톡톡 서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감가상각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이라고 하면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 감소 부분에 대해서 비용화 시켜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 쪽에서는 차변, 대변, 분계가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든 비품이든 차량이든 구매를 했으면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구입이 됐겠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자,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합계잔액 시산표에 건물 또는 차량 운반구 이렇게 분계로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자, 분계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요 내역이 그대로 고정자산 등록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서 보면, 자,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서 보면 건물, 차량 운반구 또는 비품, 뭐 소프트웨어 이렇게 유형자산들이 있죠. 자, 전년도에서 2월대에 온 것이고요. 전기에서 2월대에 온 값이 올해 재무제표 상에 있는 금액과 같은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우측에 보면 기능 모음에서 전표 데이터 불러오기 눌러보시면요. 여기에 분계는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결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미등록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등록이 되었으면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분계는 되어 있는데 고정자산 등록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지금 비품 6월 1일자로 구매된 내역이 있는데 자, 이 내역이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역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고 자, 비품 구입한 내역이 정률법 선택할 건데 내역 연수 몇 년으로 할 것인가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에 해당되는 기준 내역 연수를 쓸 거면 5년 판매비와 관리비를 하겠다 그럼 800번대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량 운반구 자동차 수리니까 이거는 자본적 지출로 들어갈 것이라 추가하는 것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수리가 500만 원이 있는데 요 금액이 9월 1일 날 있었고요. 자, 승용차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 성격이 있으면 단기 증가란에다가 금액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수선비로 비용 처리를 해버렸다라고 하면 원래는 자본적 지출 성격은 원가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증가에만 표시를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차량 운반구로 분개하지 않고 수선비 비용으로 해버렸다. 그러면 이 금액이 증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안 된 상태에서 단기 상각비 비용 처리했고, 그 다음에 수선비로 500만 원 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400 얼마 해야 될 부분이 800만 원이 넘게 상각비 비용 처리가 돼버려서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 부인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 쪽에서 회계를 정확하게 처리해 주신다면 조정사항에서 부인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취득 증가란에 500만 원 넣어주시면 금액이 440만 원만큼만 단기 상각비의 범위액에 대해서 결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반영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빠진 것들 없나 전표 데이터 불러오기 눌러서 없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등록되어 있는지 보시는데 지금 1200만 원인데요. 여기 보면 1200만 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프트웨어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안 했던 비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빼고 포장기는 이미 등록되어 있고요. 비품 빠진 거 하나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반영하시고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시면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업무용 승용차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승용차인가 우리가 부가세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였죠. 거기에 해당되는 승용차 범위가
예,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도 역시 업무용 승용차로서 관리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예, 26번에 업무용 수용차 여부에 여로 체크를 해서 업무용 수용차 비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용 수용차에 해당이 되면 예, 여기는 무조건 정액법 5년 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고정자산 등록이 되었으면 정비가 됐으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들어가서 예, 12월 이렇게 조회서 현재 값으로 다시 불러오는데요. 자, 만약에 6월달까지 또는 뭐 중간 결산을 해가지고 6월달 상각비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기능모음 안에 보시면 조회월 삭제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해가지고 전체 다 삭제해서 예, 모두 초기화 시켜버리신 다음에 지금 현재 값으로 다시 한번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불러온 값을 다시 한번 저장을 합니다. 기능 모음에 있는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된 지금 현재 계산된 12월의 감가상각비 이후 금액이 결산 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자, 결산은 예,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이 되시면 결산자료 입력 회계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로 결산을 할 때 예, 이때 예, 기능 모음 안에 가시면 감가상각 반영이 있습니다. 예, 감가상각 반영 눌러서 예, 고정자산에 관련된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메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오겠느냐라고 해서 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로 불러기 한번 하셔서 지금 값으로 다시 갖고 왔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반영이 되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예, 감가상각비, 건물, 차량, 비품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진행할 테니까 반영이 되는 프로세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에 대한 부분이 결산에 반영되는 과정이었고요. 자,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분 예.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분은 자, 업무용 승용차 예, 일단 첫 번째가 예, 고정자산 등록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예, 업무용 승용차 등록 그리고 세 번째 계정 과목 적용 등록에 세팅되어 있나 보시고 적용 등록에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표 입력 부분에서 세팅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예, 업무용 승용차 차량 비용 현황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법인과 개인의 차이는 뭐 그다지 틀린 건 없고요.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예, 임원 전용, 임직원 전용 예,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정도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만 예, 전체 그 업무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았을 때 비용 인정이 되는 금액이 1,000만 원에서 이제 하향 조정이 되었다. 이 정도만 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하는 방법은 일단 좀 전에 고정자산 등록했었죠. 예, 그리고 기초정보 쪽에 보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되고 그리고 기초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관련된 비용 계정이 등록되었나 보고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예, F3키 눌러서 건건이 하나하나 이게 몇 호차 거, 몇 호차 거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이 보조장부에 보시면 차량 비용 현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서 일괄로 예,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분이 26번의 승용차 여부 여로 체크됐나 보시라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여기에서 차량 번호 정확하게 해서 등록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고정자산 코드 해서 승용차 코드가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코드랑 맞물려서 정확하게 세팅이 됐나 보시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험기간이 업무 전용 보험이 법인인 경우에는 의무 가입이지만 개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는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비용이 일괄적으로 등록되었나 그래서 화면 위에 기능 모음에 보시면 업무용 수용차 관리 일괄 등록이라고 된 키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키를 이용해서 일괄 등록하겠습니까? 확인 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22번 차량 유지비 계정 여기 가면 바로 관리 항목에 업무용 승용차가 들어와 있죠. 여기 보시면 세금과 공과금, 지급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이런 계정에 업무용 승용차가 이제 자동으로 세팅이 됐다는 거고 전표 입력하면서 F3키 누르시면 바로 차량 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정 과목 등록됐나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 근데 메인 매출은 뭐 주로 세금 계산서가 아니면 신용카드는 거의 없겠죠. 불공 처리된 세금 계산서들만 해당 사항이 있을 거고요. 자, 만약에 뭐 출금으로 해서 제가 하나를 넣어보면 일반 전표 입력에 차량 유지비 금액이 3만 원을 썼고 그 다음에 유류대를 지급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계정 전표를 입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F3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승용차 코드에 해당되는 도움이 나오죠. 자, 요 라인에서 F3 또는 뭐 세금과 공과금,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부분들에서 승용차 코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F3키 누르시면 바로 하단에 승용차 관리 창이 뜨고요. 자, 여기서 F2 코드 도움 눌러주시면 여기서 차량 번호 놓고 그 다음에 구분의 유류대인지 아니면 보험료인지 자동차 세금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넣어보시면 승용차 코드 그래서 코드 도움 눌러서 그랜저 선택하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건건이 전표 입력할 때마다 넣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기엔 너무 번거롭죠. 자, 그래서 저희가 결산하면서 한꺼번에 보통 체크를 하니까 보조장부에 있는 차량 비용 현황 메뉴 여기 들어가서 1월 선택하고 차량 번호 쭉 엔터 치시면 자, 해당이 되는 부분에 자, 12월로 해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1월 31일자 지금 3만원 넣은 거는 차량 번호를 넣기 때문에 차량 번호로 세팅이 됐는데 자, 그렇지 않은 경우들 미등록 차량 해가지고 등록되지 않은 것들은 미등록 차량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커서 클릭해 놓고 여기서 또 F3키 눌러 보시면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하단에 조회가 됩니다. 우측 전표란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하단에 조회가 되고 여기서 승용차 코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이제 회계 쪽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자, 이렇게 원래 차량 유지비나 세금과 공과는 이미 비용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나 뭐 합계산의 시산표 이런 데 이미 다 가 있죠. 새로이 가는 건 아니고 이 부분들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으로 별도의 세무 조정할 때 이 몇 호차에 쓴 것인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요소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 조정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개인 조정할 때 개인 조정 메뉴에서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면서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 항목이고요. 회계 쪽에서 결산할 때 결산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 조정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결산하시면서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예, 조정하시기가 조금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과 관련된 부분 또 그리고 일반적인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외에도 저희가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은 고정자산 등록을 통해서 전표 입력된 내역을 반영하고 이 내역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자, 여기에서 계산된 금액을 반드시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내역이 결산 자료 입력에 반영이 되면 된다. 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전표 추가, 그래서 결산에 반영을 시키고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고정자산 등록된 내용들 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도 같이 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원가에 포함시켜야 될 항목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시면서 고정자산 등록에도 증가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결산에 했던 금액과 조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산입 요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하실 때는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